안녕하세요. 주임식 TV의 오디오 칼럼입니다. 이번 칼럼의 제목은 디지털 폴리매스의 시대입니다. 폴리매스의 사전적 의미는 박식한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다재다능하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최근의 베스트셀러 도서인 와카스 아메드의 폴리매스의 의미는 서로 연관없이 보이는 분야에서 적어도 세 가지를 출중하게 하는 사람, 통합적인 사고의 자아를 추구하고 연관없이 보이는 분야들을 연결해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발매된 폴리매스라는 책은 짧은 시간에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폴리매스라는 말을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근데 이 책이 2019년에 나왔는데 이 책이 이제 유행된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죽은 지 500년 된 해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그 많은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폴리매스와 이게 연관이 돼가지고 이 책이 그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짧은 시간에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책은 쉬운 책은 아니에요. 굉장히 방대하고 좀 잡하게 쓴 책인 것 같아요. 어렵고. 한국 책은 제가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자책으로 재작년에 한번 사서 봤는데 제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원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작품이나 이런 것만 나온 책은 자주 사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 친구가 저자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나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이름에서도 나와 있지만 중동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 이제 좀 상반되는 거가 이스라엘의 주이시 그 유태인인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유발 하라리와 조금 대조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다 그 글을 잘 쓰고 그래서 유발 하라리와 와카스 아메드 이 사람들은 조금 책을 보면은 조금 다른 방향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보면은. 저도 이제 그 폴리매스라는 거가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박학한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다재다능하다는 의미로도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호기심이 많은 예술가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인간이란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이고 변화무쌍한 기질을 타고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한 가지 학문 지식만 쌓는 전문가로서 양성되는 교육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전문가라는 정의는 불분명합니다. 어떤 지식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깊고 넓게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수명은 짧고 인공지능이 보편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과거의 전통적인 전문가나 장인의 권위는 변하고 있습니다. 넓은 전문 지식은 인터넷이나 빅데이터로 위협받고 장인의 기술은 정밀한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인공지능으로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만 할 줄 아는 사람의 시대는 끝난 것이 분명합니다. 한 사람이 사는 동안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한 분야에만 파는 경우에 보다 복수의 직업을 갖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하는 경우가 더 많은 시대입니다. 외국에서 보면은 IT 직업을 하는 사람은 평균 2, 3년 안에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평생 직업이 사라지고 평생 성장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1980년 초에는 대기업 부서에서 핸드폰, 스마트폰 또는 개인 PC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물론 대학에서는 개인 PC가 공대에서는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모셔두고 함부로 대학원생들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원 대부분 타자를 치지 못했습니다. 타자를 치는 여사원 한 명이 작은 부서마다 있었는데 하루 종일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문서 회의록을 타자로 치고 신입사원은 타자 친 인쇄용지를 프린팅을 해서 배포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시절이었는데
이메일과 팩스가 없어서 글자당 몇백 원씩 하는 텔렉스, 그래서 뭐 글자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약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저에 가면은 전보를 자당 얼마씩 받고 이러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상상도 없는 시절이었죠. 현재는 그 시절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 경외감마저 생깁니다. 이 세상은 누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의 강자는 디지털 포리메스가 되는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리메스의 자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포리메스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과거에는 거의 불가능량의 지식을 현대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모두 머릿속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지식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알면 되지, 지식을 암기하기보다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은 일부 천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 예측을 하는 디지털 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과거의 전문가는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현재에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에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디지털 기술 때문에 이제 과거의 지식은 모두 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제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래 예측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디지털 지식과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에 어떤 기술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미래 기술 문제는 시험 출제가 아닙니다. 해답도 없습니다. 정답도 없고, 미래 시대에는 디지털 지식이 중요하고 디지털 기술 지식은 수천 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식은 각광을 받고 어떤 지식은 사라지고 어떤 지식은 기다리고 있고, 관심을 받다가 사라지고, 새로운 디지털 지식이 각광을 받고, 이것은 기술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도 하고, 이것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위 전문가들은 다른 분야와 연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분야에서도 연결하지 못하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I도 얼마나 많은 분야에 A가 있습니까? 그걸 연결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네 번째는 디지털 인문학과 디지털 예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과 예술가들이 디지털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모르면 그들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인문학과 예술을 하지 못하는 기술 전문가는 기술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과 느낌을 주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디지털 기술은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전자책보다 종이책으로 읽어야 하고, 영화는 넷플릭스보다는 영화관에서 봐야 하고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논리가 아니라 취향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비쿼터스라는 디지털 장점은 디지털의 단점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사용 경험과 디지털 인맥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학자들은 견문을 통해서 직접 경험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직접 경험보다는 가상현실 또는 디지털 간접 경험이나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의 물리적, 시간적, 비용적 장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인맥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용하면서 같은 학교의 수많은 대면 모임으로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거처럼 직접 경험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경험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고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여섯 번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다국어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서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다방면의 전문가에게는 외국어는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문가들은 최신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영어나 선진국의 언어를 높은 수준으로 알아야 합니다. 특별한 전문 분야일수록 더 영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독일어, 프랑스,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고 아랍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디지털 기술인 유튜브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외국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언어를 공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는 인공지능과 자신의 디지털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전문가들은 무조건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인문학자나
예술가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미래의 인공지능은 현재의 IT 기술을 대체하는 용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디지털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단지 노트북이나 개인 PC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미래의 디지털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전문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미래에는 개인 전문 인공지능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폴리매스는 다빈치나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지능, 머신 인텔리전스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지식을 짧은 시간에 전문가 지식 수준이 되어야 하므로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분야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공부하고 최상의 혁신적인 성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디지털 폴리매스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7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게 다를 수도 있고 저는 이 7가지를 한번 정해놓고 저도 이쪽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조영식 TV 오디오 칼럼은 디지털 폴리매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